2026년 중반 한국의 주요 시상식과 연예계 행사가 화려하게 펼쳐지는 가운데 박서진이라는 이름은 파워풀한 트로트 가창력이나 지극한 효심뿐만 아니라 여동생 효정양의 개인 스타일리스트를 자처하며 벌어진 웃픈 질화로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박 씨 가족이 우수한 리얼리티 프로그램 출연진을 기리는 중요한 레드카펫 행사에 초대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완벽주의적이고 세심하며 도덕적 기준이 매우 높은 박서진 씨는 서울의 인류 패션 전문가들의 제안을 모두 거절하고 여동생의 스타일을 직접 디자인하고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효정을 자신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으며 고향 삼천포의 숨결을 영광스러운 레드카펫에 담아내는 것보다 의미 있는 의상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남가수의 맹목적인 사랑과 다소 독특한 미적 감각의 결합은 유례없는 패션 참사를 불러왔으며 국민 여동생 효정양은 연예계라는 꽃밭 속에서 많은 네티즌들이 둠직이는 건어물이라 재치있게 비유한 모습으로 나타나 순식간에 화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근원은 박서진 씨가 갓 그물을 끌어올린 싱싱한 물고기의 은빛 비늘을 연상시키는 특수한 광택 소재의 원단을 찾기 위해 며칠을 고민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파격적이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려는 의도로 표면이 거칠고 황금빛이 도는 은회색 메탈릭 소재를 선택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삼천포라는 지역의 상징성을 더하기 위해 드레스 라인을 따라 길고 납작하며 어느 정도 강도가 있는 실크띠들을 수없이 부착하여 그가 말하는 잔잔한 바다 물결과 같은 레이어드 효과를 연출했습니다. 하지만 효정양이 수많은 취재진의 플래시 세례 아래 이 옷을 입고 섰을 때 그 실크띠들은 본의 아니게 꼬이고 늘어져 고향 부둣가의 볕에 말리고 있는 갈치포를 연상시키는 묘한 효과를 냈습니다. 몸에 딱 붙는 상체와 아래로 갈수록 넓어지는 치마 라인에 거친 광택 소재가 더해져 효정양은 시상식의 화려한 분위기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건어물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움직이는 건축물과 같은 형상이 되었습니다. 당시 레드카펫 현장에서 박 씨 3남매가 고급 승용차에서 내리자 언론 구역에는 경악 섞인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서진 씨는 세련된 수트 차림으로 당당하게 걸어 나왔으나 정성스럽게 화장을 한 효정양은 자신의 건어물 갑옷 안에서 당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사진 기자들은 올해의 최악의 스타일리스트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셔터를 쉴 새 없이 누르기 전 잠시 멍하니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자신이 의미 있는 패션 걸작을 만들었다고 믿는 서진 씨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와 효정양의 아이러니한 모습의 대비는 살림남 프로그램의 고전적인 명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모습은 즉시 실시간으로 전달되어 각종 게시판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가 되었습니다. 레드카펫을 습격한 삼천포 건어물이라는 문구가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며 박 씨 가족의 명성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다시 한번 폭발했습니다. 프로그램의 패널석에 있던 선배 백지영 씨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책상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평소 패션에 일가견이 있는 발라드의 여왕은 박서진 씨의 미적 감각에 할 말을 잃었다고 외쳤습니다. 백지영 씨는 고향을 홍보하려는 서진 씨의 마음은 존경하지만 레드카펫 위에서 동생을 말 그대로 건어물 홍보대사로 만든 것은 너무나 무모한 시도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오빠를 기쁘게 하기 위해 그 옷을 입을 용기를 낸 효정양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여동생이라며 웃으며 평가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은지원 씨 또한 매우 즐거워하며 서진 씨가 삼천포의 바다 냄새가 너무 그리운 나머지 자신의 시각을 동생의 스타일에 강요한 것이 아니냐고 끊임없이 놀려댔습니다. 은지원 씨는 이번 사건으로 유례없는 홍보 효과가 발생하여 박 씨 가족의 건어물 매출이 분명 급증할 것이라고 재치있게 예측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패션쇼 뒤에는 박서진 씨의 방향성은 잘못되었지만 지극한 정성이 담긴 준비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공연 스케줄 사이에 소중한 휴식 시간까지 포기해가며 며칠 밤을 새워 동생의 드레스에 실크띠를 직접 하나하나 달았습니다. 서진 씨에게 그 천 조각들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고통스러웠던 시절 가족을 먹여 살린 어선들에 보내는 감사의 인사였습니다. 박 씨 가문의 효심과 가풍은 드레스에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자신을 위해 바느질을 하다 바늘에 찔려 피가 난 오빠의 손가락 끝을 보고 모든 부끄러움을 떨쳐낸 채 당당하게 드레스를 입은 효정양의 모습에서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단순히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자신을 있게 하기 위해 청춘을 바친 오빠의 사랑과 기대를 입고 있음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악의 스타일리스트라는 별명의 가혹한 현실은 박서진 씨가 동생이 거대한 쥐포 같다는 댓글들을 읽고 나서야 비로소 체감되었습니다. 남가수의 자신감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는 끝없는 미안함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는 전문 분야가 아닌 곳에서의 자신의 엄격함과 고집이 본의 아니게 동생을 대중 앞에서 곤란한 처지로 몰아넣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대기실에 조용히 앉아 인터넷상의 동생 굴욕 사진들을 남몰래 삭제하는 박서진 씨의 모습은 살림남 제작진들의 마음을 짠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패션 전쟁에서 한 발 물러나 있던 큰오빠 박효영 씨는 고개를 저으며 적어도 온 세상이 우리 집 건어물 품질이 얼마나 좋은지는 알게 되었겠지라고 한숨 섞인 위로를 건넸습니다. 움직이는 건어물 소동은 결국 박서진 씨에게 사랑과 전문성을 구분해야 한다는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또한 효정 양에게는 오빠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대신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밝히는 성장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삼천포 고향 사람들은 이 의상에 대해 매우 흥분하고 자랑스러워하며 이를 바닷가 직업에 대한 창의적인 헌사로 여겼습니다. 레드카펫 뒷이야기를 담은 살림남 에피소드는 경이적인 시청률을 기록하며 시청자들이 박씨 가족을 사랑하는 이유가 완벽함이 아니라 인간적인 결정과 끈끈한 혈육의 정 때문임을 증명했습니다. 이야기의 끝에서 박서진 씨는 동생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다음부터는 인류 스타일리스트를 고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삼천포 부둣가에서 진짜 건어물 한 조각을 들고 자신의 드레스와 비교하며 환하게 웃는 효정 양의 모습은 모든 여론의 압박을 씻어내는 아름다운 결말이 되었습니다. 박서진 씨는 서툰 스타일리스트였을지 모르나 일상의 모든 순간을 소중한 추억으로 바꿀 줄 아는 최고의 오빠임에 틀림없습니다. 바람 부는 바다에서 어선들이 매일 출항하듯 박씨 남매의 우애는 여전히 굳건하고 진하며 겉모습에 대한 어떠한 평가보다도 진실한 사랑이야말로 사람이 입을 수 있는 가장 화려하고 견고한 의상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움직이는 건어물 이야기는 박씨 가문의 지붕 아래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의 진심과 깊은 감사가 때로는 서툰 실수 속에서 가장 눈부시게 증명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즐거운 가화로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